지난 4월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출고식을 전세계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F-35 도입을 줄기차게 비판했던 북한 관영 매체는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대선전 매체 메아리가 출고식이 있은 지 10일 만에 KF-21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 미그 29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는 KF-21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를 숨기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F-35를 도입한다고 하자 동족 간 대결을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미국에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치며 첨단 전쟁 장비들을 들여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이 전혀 없기에 미국산 무기들을 사들여 올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KF-21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고 곧 실전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최근 미국의 요구가 실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가 도입한 주력 전투기 F-15K에 한 대당 개량 비용으로 68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비용은 800억에 달하는 KF-21의 한 대값과 거의 같아 차라리 F-15K 개량을 포기하고 KF-21을 한 대 더 만들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F-15K의 개량 비용에 대해 방사청은 비용이 우리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또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미국에서 들여온 F-15J200대를 성능 개량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큰 비용을 원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F-15를 1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고도 성능 개량 비용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성능 개량을 했겠지만 KF-21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가 나오자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고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결국 우리 말을 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하고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최종 합의된 내용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대신 이자를 물게 하고 미납금을 모두 내면 KF-21 시제기 5호기를 넘기기로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징징대면서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와서 머리를 숙이는 인도네시아를 빼고 자체 개발로 가자고 말해왔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분담금 20%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쉽게 손자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어렵게 전투기를 개발해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619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여기서 2,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04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분담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손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완납하면 KF 시제기를 한 대와 기술자료 이전을 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48대는 KF-21 한 대당 가격이 800억 원으로 거의 4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핵심 기술은 주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부품이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KF-21의 전체 단가가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수출에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120대를 우리 공군에게 인계할 때 대당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300대 이상을 생산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에 배치할 120대 외에도 인도네시아 48대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에게 수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수출 타깃은 종교 등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동남아와 중동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무기는 아직 방산 강국과 달리 구매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성공을 위해선 인도네시아 같은 거점국을 끼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는 것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고 주변 국들에게까지 팔아야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장비는 주지만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만든 IFX 핵심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기술 보호 차원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서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F-21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경항모입니다. 오래전부터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시도하지 못했던 경항국 모함이 해군에 의해 다시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항국 모함에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 네이비까지 개발해 탑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항모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측에서는 한반도는 이미 불침 항모이고 경항모는 미사일의 덩치 큰 표적이 될 뿐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에 대해 경항모가 전력화되면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어뢰 등 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여기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는 이지스함과 잠수함, 초계기 등의 전력을 활용해 적 미사일과 항공기,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도 해군은 경항모가 가성비와 운용 목적, 작전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만 대형항모를 운영 중이고 중국과 영국, 이탈리아가 두 척의 중형항모를 운영 중입니다. 스페인과 호주, 터키 등은 경항국 모함급 상륙 강습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본도 이즈모급 대형 호위함 두 척을 F-35B가 탑재 가능한 경항국 모함으로 개조 중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도 기존 상륙 강습함에서 F-35B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정을 개조 중이며 장기적으로 경항모 6척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미국도 경항모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핵항모가 중국 탄도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된다며 작은 경항모는 대함 탄도미사일 탐색기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면서 회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비용과 정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군은 경항모의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 등에 탑재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긴 하지만 이 레이더만으로는 멀리 떨어진 적함대나 미사일이 미리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에 탑재될 F-35B는 경항모 전투단의 공격 플랫폼과 더불어 이러한 탐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항모는 북한 모르게 동서해에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데 경항모에 탑재된 F-35B는 동서해에서 북한 후방으로 곧장 침투해 미사일 레이더 지휘 벙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는 북한 대공 미사일과 레이더가 적은 후방 침투에 더 수월한데 이를 이용해서 유사시 북한의 옆구리를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항모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점점 남중국해로 군사력을 확장시키며 매번 우리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가 하면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불침 항모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려면 경항모가 필요 없지 않냐는 질문에 한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만 잡으면 되는데 소 잡는 칼 사달라고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안보에 닭만 있겠나. 멧돼지가 나올 수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